안녕하세요. 티노트입니다. 정말 시장이 온통 팔았네요. 그야말로 피바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. 지정학적 불확실성, 또 막 치솟는 유가, 이런 것들 때문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2% 넘게 뚝 떨어졌고요. 테슬라도 예외는 아니었죠. 2.76%나 하락하면서 정말 힘든 하루를 보냈습니다. 이 숫자를 보세요. 10. 이게 뭐냐면요. 바로 투자자들의 심리를 보여주는 공포 참욕 지수인데요. 극도의 공포 단계인 10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. 이건 시장 전체가 엄청난 불안감에 떨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신호라고 할 수 있겠죠. 자, 이렇게 모두가 공포에 질려 있는 상황에서 정말 끝도 없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, 과연 테슬라에게 희망이라는 게 있기는 한 걸까요? 오늘 우리가 나눠볼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. 자, 그런데요. 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. 그게 뭐냐? 바로 곧 우리 앞에 나타날 테슬라의 진짜 게임 체인저. 바로 로보택시입니다. 자, 이 부분을 한번 보세요.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. 테슬라의 사업 모델이 아예 뿌리부터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. 우리가 잘 아는 캐시오드 분석에 따르면요. 지금까지 차를 팔아서 남기는 이익, 그러니까 총 마진율이 한 16% 정도였어요. 그런데 로보택시 서비스는요. 무려 80에서 90%에 달하는 마진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. 이건 그냥 차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아예 서비스 플랫폼 기업으로 완전히 변신한다는 뜻이에요. 90%, 아니 90%요. 이 숫자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느낌이 오시나요?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엔비디아 있잖아요. 그 엔비디아처럼 반도체 칩을 설계만 하는 기업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의 수익성이라는 거예요. 말 그대로 테슬라가 돈 버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.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. 테슬라가 뛰어들려는 이 시장의 잠재력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. 지금 자율주행 택시 시장 규모가 약 10억 달러 정도거든요. 근데 이게 5년에서 10년 뒤에는요, 무려 10조 달러가 된다는 겁니다. 10조 달러요. 계산해보면 무려 1만 배나 성장하는 시장에 뛰어드는 거예요. 일론 머스크가 그래서 이런 말을 했죠. 이 로보택시는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준 테슬라 주주들을 위한 선물이라고요.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힘든 시기를 묵묵히 버텨낸 투자자들한테 정말 어마어마한 보상을 주겠다는 뜻 아니겠어요? 자, 그럼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 볼까요? 이게 어떻게 훨씬 더 큰 그림으로 연결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사실 로보택시는 시작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. 그 뒤에는 스페이스X와의 세계의 합병이라는 정말 더 엄청난 계획이 기다리고 있거든요. 합병 시나리오를 보면 크게 한 4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. 스페이스X가 테슬라를 먹거나 반대로 테슬라가 스페이스X를 먹거나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건 규제도 복잡하고 회사 가치 따지기도 어려워서 가능성이 좀 낮고요. 상장 전에 합병하는 것도 불확실성이 너무 크죠. 그래서 가장 유력하고 또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로 꼽히는 게 바로 이 4번째 골디락스 시나리오입니다. 아니, 이 시나리오가 왜 골디락스냐? 왜 그렇게 매력적이냐고요? 바로 이 숫자 때문입니다. 550달러. 이게 뭐냐면 스페이스X가 성공적으로 상장한 다음에 테슬라랑 합병을 하잖아요. 그때 기존 테슬라 주주들이 가진 주식을 한 주당 무려 550달러 이상의 가치로 쳐서 교환해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. 엄청난 프리미엄이죠.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. 이게 정말 대박인데 두 회사를 오랫동안 믿고 투자해온 그런 충성도 높은 장기 주주들 있잖아요. 그분들한테는 추가로 10%의 보너스 주식까지 줄 수 있다는 겁니다. 이야, 정말 기다린 보람이 있게 보상을 2번이나 챙겨주는 셈이죠. 자, 그런데 이 합병 계획, 이게 그냥 단순히 두 회사를 합쳐서 덩치를 키우려는 게 아니에요. 그 뒤에는요, 정말 치밀하고 정교하게 짜인 금융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.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아주 큰 그림이 있다는 거죠. 그 핵심이 뭐냐면 바로 나스닥의 아주 특별한 규칙, 말 그대로 치트키 같은 게 하나 있어요. 보세요. 스페이스X가 시장에 푸는 주식은 전체의 4.3%밖에 안 되거든요. 근데 나스닥 지수에 편입될 때는 이걸 5배로 뻥튀기 해서 마치 21.5%를 가진 것처럼 계산을 해줘요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QQQ 같은 거대 지수 펀드들은 이 규칙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실제보다 훨씬 많은 스페이스X 주식을 사들여야만 하는 거예요.
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인공적인 매수세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죠. 이렇게 성공적으로 상장을 딱 하고 나면 이제 본격적인 트로이 목마 전략이 시작됩니다. 스페이스X가 어떻게 하냐면 이미 S&P 500의 멤버인 테슬라랑 합병을 해버리는 거예요. 그러면 보통 신규 상장 기업이 겪어야 하는 1년이라는 대기 기간? 그런 거 다 건너뛰고 합병된 거대 기업이 테슬라 자리를 그대로 꿀꺽하는 거죠. 자, 그 결과가 어떨까요? S&P 500 지수를 따라다니는 펀드들이 약 5,700억 달러, 우리 돈으로 무려 860조 원에 달하는 돈을 기계적으로, 의무적으로 쏟아부어서 이 회사 주식을 사야만 합니다. 상상만 해도 엄청나죠? 그리고 이 모든 거대한 계획의 마지막 퍼즐, 한 조각. 그건 바로 일론 머스크 개인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. 그게 뭐냐면요. 지금 스페이스X에서 갖고 있는 자신의 막강한 79% 의결권을 지렛대 삼아서 합병된 거대한 X제곱 전체에 대해 25%가 넘는 아주 안정적인 의결권을 확보하는 겁니다. 그래야만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그 어떤 방해도 없이 자신의 원대한 비전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되니까요. 이게 바로 최종 목표인 거죠. 자, 그렇다면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와서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끔찍한 하락은 그저 단순한 주가 조정일까요? 아니면 정말 거대한 기술 제국이 탄생하기 직전의 마지막 진통, 마지막 시련인 걸까요?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 각자가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.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좀 부탁드릴게요. 저희가 다음 콘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. 지금까지 티노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